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난 시간에는 두뇌길, 두뇌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두뇌도와 대비되는 몽의 길, 몽매하게 나아가는 길이죠. 몽매하게 나아가는 길.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꼭 지켜야만 할 것이 있어서, 가령 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소중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어야 할 경우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몽매하게 자기 고집만 피우나, 이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밀고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몽의 길의 6단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몽의 길 6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초륙, 발몽, 이용형인, 용탈질곡, 이왕린. 처음에 음이 오니 어리석음을 펼치는 상이다. 이 펼칠 발자죠. 발몽. 몽매함, 어리석음을 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 피운다는 겁니다. 남들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말 안 듣고, 그리고 자기가 아직 힘이 부족한데, 아직 역량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하겠다고 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펼치는 상이다. 죄인을 이용하고자 착고와 수갑을 벗겨주니 이로써 행하면 인색할 것이다. 이 몽의 길은 사람을 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손으로 100%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쓰게 돼 있습니다. 꼭 뭐 부하 직원을 부린다 이런 거를 떠나서 뭐 계약을 통해서 뭐 누군가를 이용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 사람을 쓰는 문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군자가 그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될 사람, 죄인을 부리고자 그 착고와 수갑을 벗겨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인이 나를 위해서 뭐 일을 제대로 해줄 리가 없죠.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그 일이 잘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죠, 비유. 2단계. 양이 두 번째에 오니 어리석음을 거둬들이는 상이어서 길하리라. 길할 것이다. 며느리를 들이면 길할 것이다. 아들이 아내를 다스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추상적인데, 1단계에서는 다른 사람, 남을 한번 부려서 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아직 부릴 그 사람에 대한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남을 쓰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죄인이었다는 거죠. 가둬놔야 될 사람을 쓰려고 했으니까 일이 잘 될 수 없겠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이 모르는 남을 쓰려고 하니까 잘 안 되니까 이번에는 사람을 집안으로 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식구로 누군가를 받아들여서 사람을 써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비유로 며느리를 들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들이면 길할 것이다. 이거는 어느 정도 발전한 거죠. 1단계에서 섣불리 모르는 다른 사람을 부려서 일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2단계에서는 이 사람을 그 식구로 맞아들여서 그 사람을 시켜서 일을 해보려고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길할 것이다. 아들이 아내를 다스려서 이 어떤 일이 잘 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성과를 내는 거죠. 근데 3단계로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3단계가 보통 위기의 단계죠. 음이 세 번째에 오니 여자를 쓰지 말라. 그 취한 여자, 2단계에서 취한 며느리, 그 여자를 쓰지 말아라. 금만을 바라보니 지아비가 몸둘 바를 모른다. 이로울 바가 없다. 금이라는 것은 황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시대의 금은 청동기를 가리킵니다. 청동기. 당시에 이 청동기가 일종의 그 돈으로 쓰였습니다. 돈.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뭐 매매대금 이런 말 쓰죠. 매매대금에 금자가 들어있거든요. 이때 그 청동기가 돈으로 쓰였던 그 역사 유산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만을 바라본다는 거는 그렇게 해서 이 식구로 맞아들인 그 사람이 돈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2단계에서는 그 식구로 맞아들인 사람이 기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계를 맺으면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의욕적으로 뭔가 좀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도대로 좀 잘 일이 되는 듯 하였으나
이 본인이 아직 몽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람을 잘 부릴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됐는데 그 사람을 계속 써보려고 해도 역시 이제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을 부린다는 게 쉽지 않죠. 그 사람을 부려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람을 부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 번은 되는데 그 사람을 부리려면 본인이 그 지식과 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남도 부리는 것이지, 본인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을 부린다는 것이 결국 탈이 나지요. 예. 처음에는 좀 되는 듯 했으나 3단계로 가면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역시 탈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해 준다기보다는 돈만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안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남을 써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3단계 역시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4단계 보겠습니다. 4단계. 음이 네 번째 오니 어리석은 채로 극진히 노력하는 상이다. 인색할 것이다. 4단계. 뭐냐면 3단계, 2단계에서 그 며느리를 들여봤으나 잠깐 되는 듯 했으나 3단계 역시 돈만 바라고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남을 쓰는 걸 포기하고 그 어리석은 주인공이 이제는 자기가 어리석지만 스스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채로 대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스스로 하는데 극진히 노력한다는 거죠. 그게 곤몽입니다. 곤몽. 예.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이제 자세가 돼 가는 거죠. 좀 본인이 역량이 안 되는데 남들 시켜서 편하게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남들 부려서는 안 되는구나. 스스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스스로 어리석지만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면 인색할 것이다 했습니다. 최소한 흉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채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흉하진 않을 거다. 다만 길할 수는 없다. 인색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5단계입니다. 5단계. 음이 다섯 번째 오니 어린아이의 어리석음과 같아진 상이다. 동몽이다. 동몽. 어린아이의 어리석음과 같아진 상이다. 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몽은 뭐냐 하면 동몽선습이라고 있죠. 동몽선습이 그 조선 중기에 임진왜란 전에, 그러니까 1500년대에 쓰여진 이 오늘날로 치면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동몽선습. 조선시대의 초등학교 교과서지요. 이 동몽선습이 세계 역사상 최초의 초등학생용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좀 자꾸 비하해서 바라볼 게 아닌 게 세계 최초의 그 어린이용 교과서를 만들어낸 나라죠. 1500년 되면 전 세계를 통틀어 어린아이는 일종의 부모의 노예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냥 부모가 부릴 수 있는 자기 재산 내지는 뭐 일 시켜 먹을 수 있는 노예, 뭐 이런 정도의 인식이 있던 시대인데, 조선에서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인륜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의 마땅한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교과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동몽선습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5단계에 오면 드디어 몽매한 주인공이 동몽선습을 공부할 정도의 그런 이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어리석음이 어른의 어리석음과 어떻게 다른가? 어린아이는 배우려고 하지요. 자기 고집이 없고 누군가에게 누가 뭘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배우죠. 5단계에 이르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부족하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구나라고 깨닫게 돼서 누군가 올바른 길을 가르치면 그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다 고생 끝에 5단계에서 그렇게 깨치기 때문에 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단계. 극상의 자리에 양이 오니 어리석음을 깨치는 상이다. 불리한 것은 침범을 행하는 것이고 이로운 것은 침범을 방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몽이 나오죠. 경몽, 어리석음을 깨친다. 경몽요결은 그 이율곡 선생님이 집필하신 책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서당에서 이제 천자문을 제일 먼저 배우고 천자문을 깨치고 나면 동몽선습을 배웁니다. 그리고 동몽선습을 떼고 나면 이제 경몽요결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경몽요결은 청소년용 교재. 오늘날로 치면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 한 저학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단계에 이르면 이제 이 어리석은 주인공이 경몽요결을 익히는 단계, 그 정도의 어떤 그 어리석음을 깨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 어리석음을 깨치고 스스로의 판단력을 기르게 된다는 얘기죠. 다만 2단계가 많이 발전했지만 침범을 하는 것,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남을 공격하는 정도의 그 준비는 아직 역량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대신 남들로부터 침범을 당하는 것을 방어할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역량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뭘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대신 방어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유리한 것이 지키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확장을 추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6단계. 그래서 이 몽의 길은 5단계가 절정이 아니고 6단계가 절정입니다. 6단계에서 절정이고 과잉은 없습니다. 과잉은 없고. 다음 몽의 괴사죠. 몽의 괴사. 앞서 6단계 효사를 살펴보셨고 종합해서 이 몽의 길에 종합해서 이제 괴사입니다. 괴사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몽이 형통하려면 내가 동몽을 구할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구하도록 해야 한다. 처음 점친 것은 알려주지만 2번, 3번은 모독이다. 모독인즉 알려주지 말라. 이로운 것은 정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독특한데요. 이 몽의 괴사는 주역 64괴 중에서도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 괴사는 보통 6단계의 효사 중에서 핵심되는 내용을 집약해서 제시해 주게 돼 있습니다. 괴사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몽은 예외입니다. 몽은 이 앞서 이 6단계에서 말한 내용을 종합해 놓은 게 아니고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뭐냐면 이 주역을 남긴 분들이 저민이죠. 은나라의 저민들. 그 저민들이 후대의 저민들을 위해 남긴 충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은나라의 저민은 은나라 천자의 신하들이죠. 이 저민들 입장에서 이 천자, 자기들 위에 있는 은나라 왕 천자가 몽매한 어리석은 천자가 자기들 상관일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몽의 괴사는 다른 괴사와 달리 독특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흥미있습니다. 뭐냐면 이 신하가 있고 신하들 위에 어리석은 왕, 몽매한 왕이 왔을 때 이 신하들 입장에서 몽매한 왕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몽매한 상사가 위에 왔을 때 이 몽매한 상사를 나는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조직에서 내 위에 몽매한 사람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이 몽매한 나보다 윗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참고되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몽이 형통하려면 내가 동몽을 구할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구하도록 해야 한다. 이 동몽이 누구냐? 아까 앞서 살펴봤죠? 여기 있죠. 5단계 동몽. 어린아이의 어리석음과 같아진 단계에 이른 어리석은 사람. 뭐냐면 동몽이라는 거는 이 몽의 길에서 5단계에 이른 사람입니다. 동몽이죠. 됐죠.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몽이 형통하려면 몽매한 사람이 나보다 윗사람으로 왔을 때 그 몽매한 나의 상사를 잘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상사가 그 동몽을 내가 동몽을 구할 것이 아니다. 아랫사람인 내 입장에서 그 몽매한 상사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좋습니다. 라고 100번 말해봐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몽이 나를 구하도록 해야 한다. 뭐냐면 그 어리석은 상사가 자기가 스스로 여러 가지를 해보고 해도 안 돼서 내가 정말 내가 아는 게 없구나, 내가 부족하구나라고 깨닫고 나한테 좀 도와달라라고 먼저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형통하다. 그러니까
동몽이 나를 구하도록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 형통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동몽이 나를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내가 먼저 동몽을 구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와 유사한 일을 겪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유사한 일을 겪어보신 분들은 정말 중요한 충고를 하는구나 아마 그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주역은 이 주역의 이런 이 경문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자기가 아마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면 정말 맞는 말이다 끄덕끄덕 하실 테고 아직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라면 아직은 와닿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데 다만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젊은 사람들도 아마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구절을 끄덕끄덕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몽이 형통하려면 목매한 상사를 상대하려면 내가 그 목매한 상사를 구할 것이 아니라 그 목매한 상사가 나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좀 자기의 목매함을 깨닫고 뭔가 도와달라라고 얘기할 때 비로소 조언을 해야 그 조언이 가치 있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처음 점친 것은 알려주지만 두 번, 세 번은 모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나라 천자는 그 점인 집단의 우두머리죠. 그래서 그 제가 첫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그 갑골점을 해석할 때 최종적인 해석은 왕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렇지만 그 왕의 판단은 최종 판단이고 왕이 판단을 내리기 전에 그 밑에 있는 점인들이 이거는 이런 하늘의 뜻이 이런 겁니다.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점인들이. 그렇게 각 점인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왕이 보고 최종적으로 이 판단이 맞겠다라고 받아들여서 왕의 이름으로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매한 왕이 이 점인들에게 그 점친 거를 이게 도대체 하늘의 뜻이 뭔가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점친 것을 처음 점친 것은 알려준다. 왕이 물으면 얘기해준다.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물어보면 모독이다. 모독인즉 알려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목매한 상사가 참모한테 부하 직원한테 뭔가 조언을 좀 해달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조언을 해달라라고 해서 그 참모가 조언을 하면 그 상사는 그 조언대로 뭔가 성의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언을 이 부하 직원이 조언하는 걸 100%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럴 수는 없는데 최소한 아랫사람이 성의 있는 조언을 하면 그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의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애써 조언한 거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였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조언을 구하면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지 처음에 이제 이 성의 있는 조언을 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지난번 건 흘려듣고 또 와서는 또 조언을 해달라 또 도와달라 했을 때 그거는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성의 있는 조언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또 도와달라라고 하면 그건 모독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저는 가치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성의 표시를 안 하고 두 번째 또 도와달라고 하는데 또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이게 뭐랄까 하면 아주 자기가 값싼 존재가 되는 거죠. 함부로 막 부려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뭔가 하나를 조언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 귀담아 듣는 자세를 보였을 때 그때 두 번, 세 번 계속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처음에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도와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쉽지 않죠. 이 관계라는 것도 이 상사고 부하 직원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그런 관계 아니죠. 분명히 어떤 공동체를 꾸려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부리는 사람은 부리는 사람대로 지켜야 될 예의 범절이 있는 것이고, 밑에서 따르는 사람, 밑에서 조언하는 사람, 이 사람도 마땅히 지켜야 되는 도리가 있는 것이죠. 서로 간에 그걸 지킬 때 이 관계가 이 시너지가 나고 발전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조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처음 점친 것은 알려주지만 두 번, 세 번은 모독이다. 모독인즉 알려주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로운 것은 정하는 것이다. 예. 이건 뭐냐면 이 이로운 것은 굳게 굳게 노력하는 것이다. 굳게 그 본래의 그 가려는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일반적인 충고죠. 예. 이렇게 해서 몽괴에 대해서 괴사와 효사를 살펴봤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그래서 이제 그 앞서 이 몽과 앞서 이제 세 번째 괴와 네 번째 괴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괴와 여섯 번째 괴 수대 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수대송을 쭉 하기에는 뭐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수대송 다음 다섯 번째 괴와 여섯 번째 괴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